오늘은 위기에 몰린 효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효자라고 하면 보통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효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효자가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극한 상황에서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그 바람직한 방법으로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를 모신 효자. 현대사회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효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를 모신 직장인의 사례를 들자면, 한 청년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도 많았지만 부모님이 편히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부모님을 부양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한 청년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고된 하루를 보냈지만 부모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창업을 결심한 청년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직장에 다니던 청년이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지만 끈질기게 도전한 끝에 부모님께 안정된 생활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부의 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온라인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을 고민하며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병원 앞에서 절망한 효자. 부모님이 갑자기 병에 걸리시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더 막막할 수밖에 없죠. 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효자의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신장병을 앓게 되자 한 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도 의미가 없다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또 한 청년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위험한 광산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먼지 속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결국 부모님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효자도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녔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부모님을 살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의료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의료 보조금,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을 찾아보는 것도 효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효자. 가끔 부모님의 뜻과 사회적 요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효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꿈을 쫓은 효자의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은 그가 공무원이 되길 원했지만 그는 음악가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그는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도 그의 선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위해 꿈을 포기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비록 꿈을 접었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의 고집을 꺾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효자의 사례도 있는데, 부모님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자 그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방식이 가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 효자.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자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퇴직 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효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포기하고 간병 관련 일을 배우며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맞춤형 케어를 해드린 효자의 사례도 있는데, 그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을 개조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부모님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노후를 대비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협력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의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한 효자.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외로움,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함께 극복한 효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 생활을 함께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자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미술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도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줄이고 시간을 더 많이 함께 보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선 정서적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가지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부모님의 사업을 지켜낸 효자. 부모님이 평생 운영해오던 가게나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낸 효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한 청년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현대적으로 리뉴얼하여 매출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부모님의 공장을 물려받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노력과 역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질 때 현대적인 경영 기법과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부모님의 관계 문제를 해결한 효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중재자가 되어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녀가 함께 여행을 계획해드려 오랜만에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게 도운 경우가 있었어요. 여행 후 두 분의 사이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로는 부모님이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관계가 개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생기는 갈등은 대화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재 역할을 하고 부모님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부모님의 죽음을 앞두고 선택한 효자.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 생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청년은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 직장을 휴직하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생애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는 가족이 함께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나 돌봄 지원을 받으며 부모님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부모님의 유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효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한 효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을 존중하며 형제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한 청년은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가족 전체가 뜻깊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유산 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상속 계획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룬 효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을 이어가며 그 뜻을 실현한 효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어릴 적 부모님이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모님이 경제적 이유로 못 갔던 대학에 대신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성취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효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효자들, 부모님의 병원 앞에서 최선을 다한 자녀들,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현실 속에서 효심을 실천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하며 부모님의 사업을 지켜낸 효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 유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 그리고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뤄드린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복지제도, 전문가의 도움, 가족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후회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